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 툴, 그리고 직접 선택 툴을 통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러스트는 그림을 그리는 툴이기 때문에 색상에 관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하면서도 아주 간편하게 또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는 선과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사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색상 작업을 할 때 면의 색상을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또 선의 색상도 따로 지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또한 모양도 선의 모양을 따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 이와 같이 선과 면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의 어떤 기본 객체, 기본 덩어리 자체를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그 객체를 앞으로 저희가 오브젝트라고 부를 것인데요. 이와 같이 하단에 보이는 모자, 이미지, 이 하나도 오브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트에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업을 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선택 방법을 익히고 그것에 대해서 색상을 변경하는 작업을 해볼 것입니다. 색상을 변경하고자 하실 때 이럴 때는 역시 원하는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컬러를 설정해주는 스와치 패널이나 아니면 컬러 패널을 통해서 색상을 쉽게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들인데요. 저희가 이러한 색상 적용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미리 보기를 통해 보여지는 이 모자 이미지는 원래는 왼쪽에 있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 점이 있는 모자였는데 변경을 하고 나서는 연두색 배경에 하늘색 점이 있는 모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선택을 해서 바로 색상을 변경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모자의 배경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모자의 점들, 이런 것들 여러 개의 덩어리라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다 바꿔주기가 굉장히 번거롭겠죠. 이런 경우에 바로 이런 유사한 모양의 점 오브젝트들과 같은 이러한 경우 동일한 성격으로 인식을 해서 한 번 클릭으로 이 동시에 여러 개의 물방울 무늬를 선택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술봉 툴이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러한 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동일한 성격의 오브젝트들, 이러한 물방울 모양을 한 번에 선택해서 한 번에 또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크기와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도 일러스트에서는 아주 쉽습니다. 크기, 그리고 모양을 변경하고 또한 이동하거나 복제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다른 툴을 불러올 것 없이 바로 선택 툴, 이 한 가지로 다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겠죠. 여러분들 혹시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파워포인트도 하나하나의 객체가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하나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거기서 마우스 드래그만으로 크기를 키우거나 아니면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제공되는데요. 일러스트도 비슷합니다. 일러스트도 이와 같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 선택 툴로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하고 이동하고 복제하는 기능을 다 해결을 해주실 수 있어요. 포토샵은 다릅니다. 유사하게 생겼지만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선택 툴이 따로 있고 이동 툴이 따로 있고 또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그런 메뉴가 또 따로 있어요. 하나하나 메뉴에 접근해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하는 반면 일러스트는 굉장히 간편하게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선택 툴, 아주 중요하고 기초적인 요소겠죠? 이 선택 툴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실습을 해볼 것이고요. 또한 직접 선택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 툴이 덩어리를 선택하고 큰 작업을 하는 것이라면은 직접 선택 툴은 하나하나 점과 선의 일부를 잡아서 세밀하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상단에 이 투모로우라는 글자가 그래픽 작업이 된 모습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태일 때는 투모로우가 전부 다 동일한 영문 글씨체였는데 여기서 직접 선택 툴로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우측을 좀 길게 변형을 시켜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툴로 선택을 해서 크기를 확대시켜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길이를 길게 늘려준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툴과 직접 선택 툴로 조금씩만 변형을 하더라도 생동감 넘치는 특별한 타이포그래피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 툴과 직접 선택 툴 둘 다 다중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 예제를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로 돌아와 주셨다면 저희가 먼저 준비된 예제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불러오겠다 또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겠다라고 하실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파일 메뉴에 있는 오픈이라는 방식으로 불러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폴더를 설정하시고 파일을 골라주시게 되면 밑에 하단에 대화상자에 미리 보기가 나타나죠. 자,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파일을 오픈하실 때 퀵 메뉴인데요. 이 일러스트의 배경화면 있죠? 검정색으로 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 주셔도 마찬가지로 파일 오픈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내 컴퓨터를 켜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내 컴퓨터에 있는 또는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창에서 쭉 드래그해서 화면에 드래그하여 놓아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드래그하는 순간에 일러스트 화면에 복사라는 단추가 뜨죠.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열기 작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편리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파일 오픈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려고요. 여기서 1번 폴더 안에 들어있는 컬러 셀렉트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모자 모양이 나타나면 오픈을 통해서 열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자 이미지가 나타났나요? 그렇다면은 우측 부분의 패널들, 이 환경 설정을 저희가 드로잉에 관련된 페인팅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작업 환경 설정을 페인팅으로 변경한 모습으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드로잉에 관련된 요소들이 나타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이 작업 화면이 나타났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일러스트 화면의 사이즈에 딱 맞는 크기로 자동 조절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타이틀과 기본 정보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불러온 파일명 나타나 있고 골뱅이 그 뒤에는 15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보여지는 화면의 사이즈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실제 100%라고 한다면은 1.5배 확대돼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150%라는 항목은 하단에서도 이와 같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보시면 RGB라고 써 있는데 컬러 채널이 RGB 모드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저희가 미리 보기 화면의 크기를 조절을 하고 싶다라면은 하단에 아까 저희가 보았던 150%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배율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400%로 조절하면 4배로, 또한 100%로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100%로, 그 다음에 전체적인 화면에 자동으로 맞춰지게 하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Fit on Screen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셨을 때 화면에 딱 맞는 사이즈로 조절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화면의 크기들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툴을 통해서도 화면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툴박스에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고요.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줌 툴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돋보기가 활성화가 돼서 이 마우스를 캔버스 부분에 갖다 대시게 되면은 포인터가 플러스 모양의 돋보기 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 어떤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작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툴박스에서 줌 툴을 다시 눌러주신 채로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눌러주세요. Al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마이너스 단추가 나타나죠? 축소가 됩니다.
돋보기에서 그냥 눌러주시면 플러스 줌인이 되고 Alt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축소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축소 확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드래그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드래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모자의 끝에 달려있는 방울을 확대하고 싶어요. 그럼 그 부분을 쭉 드래그 하면 사각 박스가 나타나죠. 그때 바로 놓아주시면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축소하고 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서 이 수치 창을 클릭해서 확대 축소를 했을 때는 이러한 세부적인 조절이 불가능했는데 이 돋보기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부분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죠. 100% 사이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돋보기 툴에 숨어있는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하단에서 Fit on Screen 항목으로 맞춰주시고요. 네, 이 상태로 저희가 선택해서 색상을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상단에 있는 선택 툴을 통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이 검정색 화살표가 바로 선택 툴입니다. 해당되는 툴을 선택하시고 셀렉션 툴이라고 나타나죠. 그 다음에 모자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자가 선택됐어요. 그죠? 이런 박스 그리고 어떤 선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색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하늘 색깔이 나타나죠. 지금 우리가 선택한 모자의 배경색이 추출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면 색깔이 나타나요. 면 색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시면은 무언가 없음 표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선 부분입니다. 지금 모자에 보시면은 면 색상은 있는데 선은 없죠. 네,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면의 컬러만 변경을 해볼 텐데요. 우측에 있는 이 스와치 팔레트를 통해서 쉽게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컬러를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은 쉽게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라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을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은 모자의 컬러가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니면 상단에 있는 이 컬러 패널을 통해서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도 동일한 결과예요. 아니면은 좌측에 있는 이 면 색상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컬러 피커라고 하는 색상 선택자가 나타나면서 여기서도 또한 컬러를 변경을 해서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모자의 빨간색 테두리를 좀 선택을 해볼까요? 그 부분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네, 이번에는 선과 면이 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네요. 이 좌측 툴박스 부분에 보시면 면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죠? 그리고 선이 빨간색으로 이 부분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색상을 저희가 또한 우측에 있는 스와치 팔레트에서 골라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골라줘요. 그 다음에 방금 면의 색상을 결정을 해주셨다면 이번엔 선의 색상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선의 색상을 결정하기 위해서 좌측에 있는 툴박스에서 선을 클릭해 주시면은 선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죠? 그때 컬러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컬러가 설정이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와 같이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의 굵기도 저희가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선의 굵기는 상단의 옵션 바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패스라고 되어 있고 보라색 면과 회색 선과 그 다음에 우측에 스트로크라는 항목이 쭉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스트로크 첫 번째 항목에서 굵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굵기를 저희가 선택하셔서 낮춰주실 수 있어요. 자, 5포인트, PT라는 것은 포인트인데요. 5포인트로 낮춰주시면 약간 낮아졌죠. 또한 우측에서 이 선의 항목, 선의 브러쉬 모양 등등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기본적인 요소만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이 작은 고무줄 같은 모양, 이 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선 같은 경우는 선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은 없어요. 자, 역시 선만 설정을 하셔서 선의 컬러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물방울 모양의 패턴들이에요. 이것을 직접 선택 툴로 하나씩 선택을 하실 경우에 물론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Shift 키를 누르시고 하나하나 따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다중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면 색상을 다른 색으로 적용하시면은 선택한 부분만 바뀌어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점이 10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하나 선택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쉽게 동일한 이 동그라미 모양을 선택해주는 마술봉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바로 선택 툴의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는 마술봉 툴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매직 원드 툴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마술봉 툴을 클릭해 주신 채로 화면에 있는 노란색 이 물방울 무늬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클릭을 하시면 그 비슷한 성격으로 인지된 동그란 모양의 같은 색을 가진 오브젝트들이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번 할 수 있는 작업을 한 번으로 줄여주죠. 이때 원하시는 컬러를 설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한 번에 변경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면은 저희가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마치셨을 경우 원본과 달라졌다면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저장을 눌러버리시게 되면은 원본 이미지에 덮어 써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 Save As 메뉴를 통해서 먼저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컬러 셀렉트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확장자를 보시게 되면 확장자가 AI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앞자를 따서 AI가 된 것이고요. 이 AI 파일은 일러스트 원본 파일로 일러스트에서 다시 가져오셔서 수정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속성이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본 옵션으로 그냥 두시고 바로 밑에 있는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렇다면은 이번엔 저장이 완료가 되었다면 상단 타이틀에 컬러 언더바 셀렉터 언더바 수정.ai라고 우리가 이름 지은 그 파일명으로 변경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성공적으로 이 파일이 수정이 완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저희가 또 하나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출력용 파일입니다. 만약에 이 작업한 이미지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싶다, 아니면 블로그나 SNS와 같이 그런 인터넷에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AI 파일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인터넷에 보여질 수 있는 웹 출판용 파일은 JPG 파일이나 GIF 파일이나 PNG 같은 그런 출력용 확장자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신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가 반드시 JPG나 그런 출력 형태로 확장자를 변경시킵니다. 파일 메뉴를 다시 눌러주시고 여기서 Save for Web이라는 메뉴로 접근을 해주세요. Save for Web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웹용을 위한 세이브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옵티마이즈라는 항목으로 상단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적화된 형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리지널 파일을 보시면은 이것이 오리지널 AI 파일이고요. 옵티마이즈드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압축 방식으로 압축된 형태입니다.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투업이라는 항목도 나타나 있고요. 이 두 개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이 모자와 우측에 있는 모자의 오브젝트 자체는 별로 품질이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은 압축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로 좌측 원본은 용량이 410kB가 되고요. 우측에 있는 모자는 용량이 23kB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고 용량 다이어트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옵티마이즈 된 압축 형식을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또한 우측에 보시면은 JPG 이미지와 같은 확장자를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JPG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진 파일에 적당한 것이고요. 좌측과 같이 단색으로 주로 이루어진 이런 일러스트로 제작된 파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GIF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더 깔끔하게 출력이 되고 용량도 적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하나 JPG는 배경에 투명한 이미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경이 하얗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JPG로 설정이 되었을 때 하단의 용량 부분을 보시면 23KB죠? 자, GIF로 변경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5KB로 더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화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 단색 이미지 같은 경우는 GIF가 훨씬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요. 우측에 컬러 테이블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총 256개의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JPG 방식과 가장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트랜스페어런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 투명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배경 비어있는 부분이 바둑판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바둑판식으로 표시가 되었다는 것은 투명하게 처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실제로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투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셨다면 여기서 하단에 좌측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경로를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기초 선택 툴을 가지고 선택하고 마술봉 툴로 동일한 객체들을 선택하고 컬러를 변경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았고요. 또한 면과 선을 옵션을 통해 색상을 변경하고 또한 선의 옵션을 통해서 굵기를 변경하는 작업도 했어요. 또한 AI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출력 파일인 JPG나 GIF로 저장하는 옵션 Save for Web 대화 상자에 대해서도 익혀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